좀 맞으셨습니까? 바람의 온도, 세기가 적당해서 그런지 거리를 걷는 분들의 표정이 한결 시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이 교차하는 때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일교차가 클 거라고 하니까 당분간은 우리 몸이 놀라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절의 보폭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의 보폭, 이 둘의 속도가 비슷하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이렇게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감기도 몸살도 좀 걸리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쉬어줘야 되겠죠.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문자는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이 주제로 문자를 받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부터 9월이니까 가을 옷을 좀 꺼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미리 벌초가는 분, 추석 선물 사시는 분, 또 그냥 아무 일 없이 진짜 푹 쉬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름의 계획을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9730 이용하시고요.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제1라디오 검색하시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산불 피해 보상 문제를 다룰 특별심의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전 측하고 그 이재민 그다음에 지자체 쪽에서 각각 2명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한전의 피해 보상 범위, 금액 이걸 이제 심의 의결할 이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위고요. 이 특위 구성에 지난 14일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위원 선정에 약간 그 난항을 겪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난 29일 고성 지역 이재민 대표단도 위원 선정을 이제 마치면서 위원 선정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달 2일부터 이제 1차 회의를 이제 열어서 산불 피해 보상 절차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국립공원공단은 불법 산행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부 산하죠. 이 국립공원공단 측이 그 비법정 탐방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샛길로 부르는 이제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 이제 뭐 정해진 이제 그 탐방로는 이제 법정 탐방로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법정 탐방로와 무허가 암벽 산행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 단속하기로 했고. 특별 단속팀을 이제 10월 27일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 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분들이 꽤 좀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이게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좀 자랑 삼아 이렇게 공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불법 산행을 좀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고요. 실제로 최근 3년 사이에 이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가 한 7,500여 건 정도 되는데 네. 이 가운데 39%, 2,900여 건 정도가 출입금지 위반 행위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곳으로 들어가셨다가 보면 가끔 이제 그 고립되셔가지고 네. 예, 뭐 이제 좀 다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간혹 이제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계도 단속을 이제 강화를 하는 거고요. 네. 예, 금지된 그 지역에 출입을 하게 되면 1차 위반 시는 10만 원이고요. 네. 2차 위반하게 되면 곱하기 3입니다. 30만 원. 3차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이렇게 좀 중과가 되니까 네. 예, 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는 안 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절대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출입 금지가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예, 네. 예. 여기는 남들 못 가는 데인데 내가 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레부터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이제 발효되면서 네. 9월 1일부터 자동차 신규 번호판이 도입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7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8자리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자리가 2자리인데 이게 3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변경되는 번호판 적용은 일단은 그 9월부터 새로 등록하는 일반 승용차, 렌터카 이런 것에 이제 해당하고, 네, 다른 뭐 이제 사업용 택시랄지 승합, 화물 이런 차들은 뭐 기존 번호 체제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자리 현재 지금 번호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차례 한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꼭 이제 난 새 번호판을 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할 수 있군요. 예. 네. 이제 변경되는 번호판은 이제 기존과 같은 페인트식 번호판하고 제기 반사식 필름 번호판 2가지가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인데, 네. 이거 제기 반사식 필름 번호판은 2020년 7월부터 적용이 일단 된다 그래요. 아, 당장 안 되는군요. 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예. 일단은 이제 페인트식 번호판만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네. 발급 수수료도 아마 조금 좀 인상이 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주차장 같은 데서 네. 이 자동차 번호 인식 시스템이 이걸 업데이트가 좀 안 되면 이걸 네. 인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각 지자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부분적으로 지금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차주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24시간 항공 의료 체제를 구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이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국정 경기 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한 가운데 네. 1급 의료 전용 헬기 종합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경기도형 닥터 헬기를 이제 선보였는데, 네. 이게 이제 24시간 이제 응급 구호가 가능한 닥터 헬기 1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닥터 헬기고요. 내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고 경기소방재난본부 소속 구급대원 6명도 아예 상주를 해서 운영에 참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닥터 헬기가 원활하게 지금 이제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릴 만한 곳들이 또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지역 각 곳에 이제 뭐 이 헬기가 내렸다 떴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또 잘 확보되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이런 곳도 지금 한 1,700여 곳 정도 이미 확보를 했다 그럽니다. 예.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빨리 배워서 신속하게 좀 시스템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것이 갖추기가 쉽지 그렇습니다. 않았고, 네. 예. 이제 이렇게 또 경기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 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네요. 네. 네. 이건 또 무슨 소식일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달 27일에 광주 서구 한 클럽 내부에서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층 불법 증축한 부분이 무너져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는데, 그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해외 선수들이 포함이 돼서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사고에 그렇습니다. 예.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광주 서구의회가 이제 이 부분을 검토를 했고,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곳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업소라는 거죠. 네. 일반 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춤을 허용을 이제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히 허용을 해줬던 것인데, 네. 지나고 보니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 보고서 작성을 했고, 그 보고서를 이제 어제 채택을 했는데,
일단은 그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결론이 담겨 있다 그럽니다. 네. 실제로 뭐 해당 조례 적용받는 업소를 또 점검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번에 붕괴 사고 난 클럽 포함해서 2곳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은 관광진흥 차원에서 허용을 했던 건데 별로 네. 실효성도 없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되는 곳도 별로 없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약간은 또 소일 고배양간 고치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고유정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결국은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군요. 네, 네. 이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 씨에 대한 시신 그 수색 작업을 3개월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경찰이 아직까지 피해자 유해를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유정 씨 본인이라도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유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해주면 이걸 찾기가 훨씬 쉬울 텐데 지금 네. 본인은 끝까지 함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 시신을 가능하면 찾아서 장례를 치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일이 아니네요. 9월 1일이면 사건 발생 100일을 맞는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건 뭐 더 이상 그 49제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뭐 늦춰서는 곤란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장례를 치르기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고요. 네. 지난 27일부터 어제 이렇게 3일 동안에 이제 진행을 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시신을 못 찾다 보니 대신 그 머리카락 7가닥 그리고 5가지를 이제 수습을 해서 이제 네. 장례를 이제 치렀다 그러고요. 글쎄요, 참 마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쓸쓸하시겠네요. 예, 슬픈 소식입니다. 예, 가슴이 아프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문자 주제는 주말에 뭐 하세요입니다. 날이 좋으면 동네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9월 말에 대청소를 하는 집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계속 보내주십시오. 0830님 문자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이 8월의 금요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려고요. 마무리 잘하고 9월에는 계획을 잘 짜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 9월 맞이도 뭐 좋습니다만 오늘 불금부터 즐기시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05번님 아이 가을옷 세일하기에 사왔어요. 남편은 회식이 있어서 저녁엔 애랑 치킨 시켜 먹으려고요. 저녁엔 그게 또 행복입니다. 남편은 딴 데서 이제 맛있는 거 드시니까 예 아이와 함께 치킨 시켜 드시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5401 너무 더워서 바다 낚시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찬바람도 불고 해서 시원하니까 토 일요일에는 섬진강으로 쏘가리 낚시 가시려고 한다는군요. 예 낚시하면서 커피 맛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죠. 이야 이거 따라가고 싶습니다. 7256님 남편이 해외에서 일하다가 오느라 여름 휴가도 없었던지라 예 일요일에는 근처 영양 근처에 사시는군요. 반딧불이도 보고 예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가 오시려고 한답니다. 오랜만에 어린 아들 둘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짧은 휴가를 보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남편 오래간만에 또 만나셨겠군요. 7256님께 예,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NV0370님입니다. 이번 주말은 애들 데리고 먼저 간 마누라 납골당 가보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는 납골당 갈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후회가 되는군요. 예. 위로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888님 40대 주부입니다. 이번 주말에 지방 여러 군데를 적어주셨네요. 안동, 거제도, 부산입니다. 지방에 떨어져 사는 친구들이랑 대구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군데 계신 분들이 대구에서 모이시는군요. 간만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설렙니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2888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물정 9730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역국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으로 가죠. 임서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네, 전국 학생들이 다 나와서 겨루는 관악경연대회에서 포항 한 중학교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요? 네, 제44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네. 포항 청하중학교가 이번에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상인데.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경남 김해에 가서 대회를 치르고 왔는데요. 네. 이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청하중학교는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농어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시 외곽에 있는 학교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은 이제 그런 학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음악 교육과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이 학교에서는 1인 1학기 같은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고요. 네. 2014년에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로 선정돼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와셔서 오케스트라를 가르쳐주고 또 악기도 지원받았는데요. 네네. 이렇게 탄생한 오케스트라가 청하중학교의 관송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이 관송이라는 이름이 지금의 청하중학교가 세워진 터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 조선시대 나라에서 이곳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가꾸면서 관송전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시면 이 학교 터를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고요. 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는 또 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아. 이어서 트럼본 전공하고 학교에 부임한 음악 선생님과 청하중학교 학생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하중학교에서 관송 윈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음악교사 박동혁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신입 교사들 이렇게 막 들뜨고 이런데 저도 가슴 벅차 있었거든요. 보니까 너무 꿈에 보던 너무 지도하고 싶고 보니까 청하중학교는 사실 전교생이 1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선발된 오케스트라 단원만 50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합주실이고 교감 선생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행사 준비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송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을 맡고 있는 청하중학교 3학년 유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청하중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오케스트라 활동을 보고 선배들도 너무 멋져 보이고 저도 그 참여를 하고 싶어서 청하중학교를 선택해서 입학을 했어요. 제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싶어서 청하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꿈을 물어봐도 돼요, 꿈을? 전 농부 되고 싶어요. 꿈이 농부예요? 네. 네. 요즘에 환경을 생각하는 스마트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기술을 이용한 농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네. 저한테는 학교 산책도 시켜줬습니다. 그렇군요. 전교생이 110명인데 오케스트라 단원이 50명이에요? 네. 아니 뭐 안 하기도 어렵겠네요. 네. 예, 이거 참여하지 못하는 60명이 10명 더 많기는 하지만 네. 이거 섭섭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인해서 선후배 간 사이도 돈독해진다고 하는데요. 예. 여름방학에는 일주일 정도 학교 합주실에서 악기를 연습하는 음악 캠프도 진행을 했고요. 그렇군요. 또 개교 기념일이 되면 지역의 오케스트라단이나 음악인들과 함께 학교에서 연주회도 여는데요. 네.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인 9월 1일이 이 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전 10시에 정기 연주회를 하고요. 네. 이번이 바로 오케스트라 창단 이후 4번째 연주회라고 합니다. 이 연주회를 위해서 교감 선생님이 직접 빗자루를 들고 학교 청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이번 연주회에 연주하는 곡은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연주곡인 아리랑 결의 그리고 더 그레이트 로코 모티브를 포함해서 하바나와 퀸 등 대중성 있는 곡들을 연주하는데요. 박하이 학생과 함께 연습 현장으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관송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유포님을 연주하고 있는 청하중학교 3학년 1반 박하희입니다. 저는 1학년 학기 중에 시내 중학교에서 청하중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그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이제 너무 멋져서 나도 연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이렇게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저는 증기기관차라는 뜻을 가진 로코모티브라는 곡을 가장 좋아해요. 이 곡이 저희가 이번 관악 경연대회에서 했던 곡인데 이 곡을 들어보시면 정말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실 거예요. 제 멜로디가 머릿속에 자꾸 맴돌고 생각이 날 만큼 중독적인 곡이에요. 네, 포항 청하중학교에는 소나무가 아름다운 교정에서 학생들과 동문 또 지역민들도 함께 학교의 생일을 축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9월 1일 관송윈드 오케스트라의 멋진 정기 연주에 응원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포항에서 임서희였습니다. 아유, 음악 조금 더 듣고 싶었는데 음악 정말 훌륭했고요. 예, 아유 그리고 또 소개하는 학생의 목소리가 얼마나 낭낭한지 제가 아나운서로서 좀 창피했습니다. 예, 포항 소식 감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주로 가겠습니다. 윤재희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예, 원주 도심에 있는 지하상가에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됐다는 소식이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독서 환경 개선과 독서 인구 확대를 위해서 스마트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 스마트 도서관은 무인으로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책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예. 이 원주에는 시립도서관이 딱 한 곳 있는데 상대적으로 독서문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원주 북부권 지역에 설치가 됐습니다. 네. 이 스마트 도서관은 자판기 형태의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는 일이 가능한데요. 또 신간 도서 위주로 비치돼 있어서 이용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네.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 만나봤습니다. 여기 항목에 소설, 시, 희곡이 있는데 신간 위주로 잘 되어 있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학 트렌드가 궁금해서 한번 이상문학상 수상집을 한번 대출해 볼게요. 회원증 또는 스마트폰의 대출 방법들을 인식하여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책바구니 번호를 확인하시고 도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가져왔습니다. 대출구에서 도서를 수령하여 주세요. 자, 대출 완료됐습니다. 반납 예정일을 확인해 주시고 영수증을 출력할지 선택해 주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고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곳에서 중앙시립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 가는 게 약간 동선이 애매한 게 있었는데 근처에 이렇게 자판기로 와 있으니까 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도서관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그냥 설명이 한마디로 됩니다. 자판기, 자동 판매기에서 이제 음료수 뽑아 먹는 것처럼 책을 뽑아서 빌릴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365일 책을 빌릴 수 있는 오픈형 미니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하상가에 가면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적힌 배너와 또 도서 검색을 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스크린을 통해 대출인지 반납인지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등 인기 도서를 중심으로 지하상가 책마중 스마트 도서관에는 500여 권의 책이 비치가 돼 있고 또 책을 빌리기 전에 스크린을 통해서 저자나 또 책 내용에 대한 정보를 또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근처에 도서관 없어서 책 못 읽겠다 이런 핑계를 대실 수가 없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마트 도서관은 원주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요. 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주역과 또 전통시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원주에 있는 공공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1인당 3권씩 14일간 대출이 가능한데요. 또 1회에 한해서 7일 반납 연기도 가능합니다. 네.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스마트 도서관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데요. 회원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이한현 관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받아서 볼 수 있고 그 자리에다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에 오면 좀 멀잖아요. 그럼 가까운 지역에 좀 서점이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갖다 설치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서 회원증만 있으면 검색도 가능하세요. 그 안에서 다. 골라서 선택을 하면 책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2주 후까지 반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하상가에서 선택한 이유가 지하상가는 시민들이 재래시장권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볼 수 있게 되고 또 책을 빌리러 거기서 대출하러 오셨다가 시장 가서 식사도 하실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설치하게 됐습니다. 시민들께서 좀 많이 이용하시고 더구나 여름처럼 더위를 피하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접근성이 좋은 곳을 아주 골라서 설치를 하셨고 아주 의욕적으로 펼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통해서 책 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책이 주는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책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 어디에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원주에서 윤지혜 리포터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에 뭐 하세요라는 주제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3152님, 명절 때 못 찾아뵐 것 같아서 미리 찾아뵈려고 어른들 찾아뵈려고 시골 내려가려고요. 예, 오늘 선물 사러 갑니다. 예. 3152님 사연입니다. 6278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면도 당암리에 있는 해바라기 농장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에 한 점 한 점 떠있는 구름 그리고 활짝 웃는 해바라기들 같이 떠나시죠. 예, 아유 식구 같기도 하고 예, DJ 멘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268님 모처럼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저는 요양원에 계시는 88세 친정어머니 뵈러 가요. 친정에 가시는군요. 그런데 좀 몸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 보고 싶어 기다리시면서도 오라는 얘기는 못 하셔요. 아유, 마음이 좀 찡해지네요. 3268님 사연이었습니다. 3050님, 이번 주말에 대장 내시경 하러 갑니다. 건강검진에서 조금 나쁘게 나왔거든요. 아유, 마음에 좀 꺼림직함이 있으시겠습니다. 별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절차가 조금 까다롭네요. 씨앗 있는 과일도 피하고 잡곡밥도 피하고 아무튼 좀 복잡한데 좀 더 편한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게 대장 내시경 가끔 하는데 좀 불편하죠. 예, 하루 잘 버티십시오. 자, 0022님. 주말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족 사진 찍습니다. 본가에서는 가족 사진을 이미 찍으셨군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섭섭해할까 봐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본가 처가 다 잘 섬기셔야죠. 2477님, 아파서 입원했던 애완견 몽이와 하루 종일 놀아주려고요. 예, 애완견과 잘 지내겠다. 저와 남편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매일 혼자 지내는 몽이 주말을 기다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그리고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콩 앱과 그리고 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전국 일주. 지금 시각은 3시 33분, 3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날씨 정보, 교통 상황 그리고 간추린 뉴스를 듣고 전국 일주 이어가겠습니다. 기상청의 윤지수 씨. 네, 전국적으로 구름이 다 섞인 가운데 지금 경기도 북부 일부, 파주나 또 강화도 일대로 소나기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이 되고 달이 바뀌는 모레 일요일에는 다시 남부지방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남쪽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게 되면 일요일 새벽 제주도 지방에 비가 시작되고 낮엔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는 내내 비 예보가 많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주로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 이후로는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19도를 비롯해 전국은 15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 대구, 강릉 29도, 세종, 광주, 울산, 제주 등은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5도, 습도는 49%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금요일인 만큼 낮 시간 교통량이 많습니다. 작업 구간도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종 부근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부근 정체도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교통량도 부쩍 늘었는데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와 부곡에서 동군포 부근, 다시 반월터널 일대와 또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강릉 쪽 정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안산 일대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무안 4터널에서 무안 1터널 사이로도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송악에서 서해대교 사이와 화성휴게소 부근,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사이와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서산에서 해미 사이로는 운산터널 부근에서 하고 있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 채택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었다가 바로 산회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후 추가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대외 여건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8개 학교 모두 불복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법령 공포권과 대사 임명권 등을 부여한 것은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성격이 있다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자들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직접 고용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내일 대규모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를 예고했던 제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시위를 취소했다고 홍콩명보가 보도했습니다. 민간인권전선 측은 우리는 시위 참가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시위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가 시작되면서 벌에 쏘여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주말과 휴일에 벌에 쏘여 찾은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고 다른 지역도 같은 이유로 병원 응급실이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는 야산에서 간벌 작업을 하다가 벌에 쏘인 주민이 사망하는 일까지 생겨서 성묘철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지금부터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최문보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벌이 이 말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대략 한 2,000여 종 정도의 벌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심각한 부상이나 또는 사람의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험한 벌은 대부분 말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벌은 또 말벌대로 종류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
사망 위험까지 얘기가 되는 말벌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일단 현재 한국에서 지금 그 기록된 말벌류는 한 100여 종 정도가 됩니다. 아,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단독형으로 즉 그 진흙으로 건물 벽에 이제 집을 짓는 그런 이제 단독성 말벌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사회 그 계급 사회를 이루면서 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벌이라고 하는 그 큰 벌집을 짓고 있는 사회성 말벌은 대략 한 5가지의 그룹에 한 30종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대형 말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망 위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벌들인데 보통 이제 뭐 장수 말벌이라든지 존말벌, 뭐 털보말벌 이런 종류들 그러니까 그런 말벌들이 대략 한 10여 종 정도가 아주 위험한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좀 큰 벌이죠,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소방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2년 동안 119 구급대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긴 환자가 대략 13,600명 정도 됩니다. 특히 9월에 환자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계절적으로 이맘때 이 벌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초봄에 여왕벌이 이제 초기 집을 지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그 조그맣게 있다가 이제 공격성이 강한 일벌들이 이제 6월부터 출현을 하면서 벌집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커지다가 이제 9월 정도에 피크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벌집 내 개체수가 최대가 되는 기간이 이제 9월이고요. 그다음에 공격성도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특히 9월, 10월에는 그 추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벌초를 하시거나 가을 산행을 하시다가 많이 쏘이게 됩니다. 예. 계절적으로 여하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때가 이제 왔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었고 날이 더웠기 때문에 말벌 개체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예. 예. 그 사실 여름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사실 벌의 생존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예. 아마 말벌의 생존율이 더 높아져서 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벌 줄이려면 더 더웠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소방재난본부에서 권유한 걸 보니까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자가투여용 에피네프린을 산행 전에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 대비를 못할 것도 같습니다.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뭐 이런 게 뭡니까? 일단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일단 특정 물질에 대해서 몸이 이제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그 극소량만 접촉을 해도 전신에 걸쳐서 증상이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이고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벌에 한 방만 쏘이더라도 이런 급성 쇼크가 일으켜서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호흡곤란, 뭐 구토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이제 벌독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산행이나 벌초를 하실 때 자가투여용 에피네프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아무래도 좀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가투여용 에피네프린. 예. 얼핏 생각하기에는 벌에 독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비교하면 뭐 아무리 말벌이라도 크기가 작은데 벌에 쏘였다고 어떻게 사망까지 가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일단 그 벌의 독은 굉장히 그 통증이 강하고 그다음에 독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꼭 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아니더라도 대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성 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벌에 쏘이게 되면은 그런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말벌 독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속설 중에는 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 공격 안 한다. 그리고 또 뭐 향수 뭐 안 뿌리고 그리고 벌이 보이면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벌의 공격에 대한 이 대응 행동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먼저 말벌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모르게 벌집을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벌을 건드렸을 때 그래서 이제 벌들이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행동을 이제 공격 행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어 행동, 그 디펜스 비헤비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데, 네. 먼저 벌에 아직 자기가 쏘이지 않았고 주변의 벌들이 경계를 하면서 경계 비행을 한다. 네. 그러면은 아직 벌이 공격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큰 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뒤로 천천히 물러나면서 빠져나오면은 경계하던 벌들도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 그런데 예. 이미 쏘였다. 쏘이고 네. 지금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공격이 시작되고 더 많은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가만히 있는다든지 뭐 엎드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무조건 이미 이제 벌은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적어도 뭐 한 20m에서 50m 이상을 빠르게 뛰어서 벗어나야지만이 벌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벌은 본이든 본의 아니게든 공격하지 않으면 벌도 공격하지 않으니까 네, 예, 절대로 이제 벌을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벌이 이제 경계하는 것처럼 이게 주변을 이제 선회하면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다고 할 때는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필요하고 예, 일단 맞습니다. 공격을 받았으면 공격이 시작되면 이제 이거는 위험한 거니까 가급적 빠르게 그곳을 떠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벌에 쏘였을 때 여기도 무슨 뭐 골든 타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간 뭐 얼마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있을까요? 보통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벌독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붓기가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하면은 한두 시간 내에 병원을 가시는 게 큰 부상을 막는 방법입니다. 예, 어쨌든 이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가긴 가야겠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벌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찬물 찜질을 한다든지 얼음팩 찜질을 하면은 봉독이 퍼지는 거를 좀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얼음 같은 게 있으면은 네, 이런 네. 것을 이용해서 찜질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예, 지역 이슈 포커스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최문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예, 오늘도 곽자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어디 갑니까? 오늘도 제가 정말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어 할 만한 곳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 코너 하면서 저도 참 서울에 대해서 감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서울에도 가볼 곳이 참 많구나. 오늘은요. 서울에서 독도를 만날 수 있는 독도 체험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지난주에는 이제 서울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 안 되는 숨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무슨 서울에 지금 독도예요. 있더라고요, 이게요. 예? 제가 예전에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여기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서소문 근처요? 네, 서대문에 그 서소문 고가차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여기를 자주 지나갔는데도 그렇죠. 몰랐는데. 맞아요. 예. 저도 매번 지나다니는데 예. 그 밑에 이제 철길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옆에 이제 NH 농협 생명빌딩이 있습니다. 네네. 고기 지하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건물 지하에 독도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5호선 서대문역에서 걸어서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예. 크기는 뭐 574제곱미터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가보면 독도의 역사와 또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알차게 전시를 해놨고요. 네.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참 많더라고요. 요즘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그렇죠. 어디든 가면 이게 체험할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은데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가족 단위로도 상당히 많이 찾고 계시고요. 예.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독도 여행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 준비를 하러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뭐 미취학 아동들은 독도 동화 읽기 이런 걸 좀 할 수 있고요. 네. 초등학생들은 오늘은 내가 관장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독도에 대해서 배우고 친구들에게 말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청소년들은 독도 전문가를 또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보고 듣고 배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참 많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또한 이것은 1900년대 이전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대한민국 주민들의 생활권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단 흥미 있는 것들이 직접 뭐 지도 같은 것도 꺼내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또 게임 같은 것도 있고 VR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알차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독도에 관심이 많아서 동아리 같은 것도 독도 사랑회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도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독도 체험관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와보니까 너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자원봉사할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독도에 뭐 직접 가면 엄청난 또 감동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여기서만 또 맛볼 수 있는 맛이 또 있어요. 네. 요즘은 또 뭐 4D라고 그러나요? 아주 입체적인 체험도 하고 VR 체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이건 오히려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맛이거든요. 네, 정말 저도 여기서 눈앞에 바로 독도가 있는 것처럼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그 지난주에는 다 같은 초록색인데 다 다른 초록색으로 느껴진다고 그랬었잖아요. 숲이 그랬죠? 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바다가 정말 똑같은 다 바다의 색이 아닌 거예요. 아, 예, 그렇죠. 그런 바다를 정말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건 물론 뭐 독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자연관이 있어요. 자연관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여기 가면 이제 동도와 서도를 12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딱 들어가면 큰 섬 2개를 눈앞에서 딱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눈앞에서 실제로 보니까 또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걸리버가 돼가지고 독도에 간 것 네. 같은 딱 그런 느낌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독도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예. 사실 이제 독도에 가면 날이 정말 좋고 맑아야 가까이서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릴 근처까지 수도 갔다가도 있잖아요. 못 네. 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독도 구석구석을 360도로 둘러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이 독도의 많은 섬들은 파랑에 의한 침식 작용을 통해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문 모양으로 생긴 독립문 바위도 있고 한반도 모양으로 생긴 뭐 한반도 바위 이런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을 자연관에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정은정 독도체험관 관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우리 독도 체험관이 만들어진 계기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냥 마음으로 몸으로는 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독도 체험관에 독도의 역사와 독도의 자연과 그리고 독도의 뭐 국제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체험관을 통해서 독도를 좀 더 이해하고 독도가 아름다운 섬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 전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이제 전국적으로 독도 전시관 같은 게 많이 있기는 한데 더 많은 곳에 생겨져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그런 체험 시설을 통해서 좀 더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독도 체험관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독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도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가장 작은 면적에 네. 이만큼 큰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모형이 되고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네. 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독도 체험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위치해 있다고 해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이런 체험 시설 같은 것도 더 확충이 되고 예. 더 많은 지역에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또 더불어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한일 관계에는 더 작정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정말
정말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이 통일로 2호 라인에 네. 또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아니 아까 위치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맨날 지나다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맨날은 아닌데 예. 저희 집사람 직장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자주 가던 곳인데. 근데 이제 이게 예. 지하에도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의 눈에 이렇게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아예 못 가본 분들은 많은데 네. 한 번 찾은 분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찾았던 분들이 계속해서 2번 찾고 3번 찾고 하면서 독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체험이 되는 거군요. 예, 혹시 일본 사람 못 보셨습니까? 일본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예.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찾고 있어서 예. 우리도 꼭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 취재를 하느라고 금방 둘러보고 나왔지만 네. 다시 한번 정말 시간을 내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인데 독도는 우리 땅, 또 이런 주장을 또 제대로 하려면 네.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알아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독도 체험관이 생긴 것 그 자체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독도 교육의 장을 제공하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자.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가면 재밌어요. 자연관에서는 이 독도를 직접 볼 수 있는 것 말고도요. 독도에 또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동식물들 좀 알아볼 수 있고 역사관을 또 가시면 1500년대 걸쳐서 독도가 이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었고 우리 조상 누가 또 독도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세계에서는 독도가 어떻게 조명이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런 네.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정말 폭 넓게 배울 수 있는 네. 기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8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이 곧 내일인데 네. 9월 지나고 10월 25일에는 독도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독도의 날을 앞두고 더욱더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제의 현장 서울의 이런 곳이 지금까지 곽재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계획하셨던 거 다 잘 이루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